대통령 내후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극복을 현실로, 희망을 일상으로 만들기 위한 희귀질환 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질병관리청 대변인 고재영,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부장 김진아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연세의료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의 자리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대통령 내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드시죠? 오늘이 또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정말로 성탄의 축복과 온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보장 문제는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으로 이걸 모두 책임진다고 하는 것도 너무 과도한 지원 아니냐는 반론들도 있고 또 관심도 매우 적기 때문에 지출된 예산에 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경제적 필요성이나 이런 게 사실은 매우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되겠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상당 정도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고는 보여지는데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 상태에서도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지원, 진단 지원 또는 복지 지원 등에 대해서 많은 개선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 못한 것들도 있고 또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추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도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또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일들을 좀 개선해보고 우리 희귀난치병, 우리 환우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경청하시겠다, 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우체통에 환우분들의 희망을 담은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네, 어떤 희망들이 도착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저희가 함께 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카드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그리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희귀질환 가정의 산정 특례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본인 부담률이 낮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하나와 특수 시기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희망을 보내주신 환우 가족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은데요.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실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혈당을 만들지 못하는 희귀질환 당원병을 앓고 있는 7살 아이 아빠 배준호입니다. 매번 크리스마스는 제가 선물을 챙기는 입장인데 오늘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질환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희귀질환 가족들의 삶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치료제가 없어서 아이 케어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은 직업을 관두면서 수입은 반으로 줄고요. 또 치료제가 없다 보니 오히려 케어를 위한 비용 부담은 배로 늘어나서 경제적 이중구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거 저희도 잘 알다 보니까 평생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저희 희귀질환 가족들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2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런 희귀질환 가족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희귀질환 산정특례 개인 부담률을 조금만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인 부담 비율이 10%인데요. 암 환자와 동일한 5% 수준만이라도 된다면 많은 희귀질환 가족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귀질환 대부분이 치료제가 없다 보니 살려고 이 약 저 약 먹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살기 위해서 이 식품 저 식품 먹기도 합니다. 저희 당원병 같은 경우가 치료제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 일반 식품인 옥수수 전분 가루를 마치 의약품처럼 매일 몇 시간마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질병청과 또 식약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말고도 식품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다른 희귀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특수시기로 살아가는 희귀 질환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님 저희가 선물도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당원병 희망 쿠키인데요. 저희 질환은 혈당 이슈로 인해서 탄수화물 섭취가 제한되다 보니까요.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 죄송합니다. 라면, 짜장면, 탕수육, 햄버거 이런 걸 대부분 잘 먹질 못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탄수화물이 적으면서도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고민하고 개발하는 삶을 삽니다. 이 쿠키도 그렇게 탄생된 쿠키라서 저희는 희망 쿠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 대통령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희 희귀질환이 정말 큰 관심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저희 희망 쿠키 오늘 제가 50개 가져왔거든요. 예, 요거 여기 모두 나눠 드시면서 내년에도 저희 희귀질환 가족분 물론 모든 국민들이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꼭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정 특례 부담 감소 내용 하나와 그리고 특수 시기 지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희망 쿠키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먼저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희귀질환을 갖고서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 말씀드리고 또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질의 주신 그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한 산정 특례가 현재는 10%인데 암 환자나 심뇌혈관 질환은 5% 정도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에도 이미 희귀 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추계를 좀 해서 한꺼번에 5%로 할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방안이 만들어지면은 또 희귀질환 연합회나 이런 데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추진 계획 발표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입니다. 그 가족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당원병 하나에 대한 특수 옥수수 전분, 장기 지속형 이런 옥수수 전분의 도입에 있어서는 사실 제일 중요했고 또 귀했던 일이 환우 단체와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저혈당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한 번, 두 번 일어나서 시기를 이렇게 좀 섭취시켜야 됐다는 얘기도 사실 아이 3명을 키운 아빠인 저도 처음 알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행정기관과 환우 단체와 직접적인 그런 소통을 더욱 완화를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도 찾고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발견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이제 발족한 기구 중에 이런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올해 새로 발족을 했고 저희 측이 운영을 하면서 1차 회의도 개최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런 특수식 관련해서는 여러 산업계 의견도 듣고 환우단체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서 연구도 하고 또 그 사업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증상 환우 나이 들어서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있어요? 현재 저희가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200명 조금 200명. 네. 전 세계적으로 하더라도 수만 명에 불과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네, 뽑아보시죠. 두 번째 카드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희귀질환 환아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학 외품이 급여화되기를 하면서 말줄임표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급여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또 하나는 희귀질환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도 지원을 받고 희귀질환 가정에도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 한번, 네, 이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성 담도폐쇄와 MBD5 결실, 염색체 결실로 반수체 기능 부전을 앓고 있는 7세 박서아의 엄마 최예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아가 앓고 있는 선천성 담도폐쇄는 선천적으로 간 내 담도가 막혀서 간에 손상을 입히는 질병입니다. 생후 한 달 내외로 카사이 수술을 진행을 하지만 70%의 친구들은 결국 간 경화로 인해서 간 이식까지 진행되는 병인데요. 저희 서아 또한 제 간으로 두 돌 때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진행을 했음에도 합병증과 이식 거부 반응으로 총 8번의 시술과 수술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약 외품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8번의 시술과 수술을 진행을 하는 동안 몸에는 정말 작은 몸에 구멍을 너무너무 많이 냈었거든요. 네, 그 치료 과정 중에 드레싱이 꼭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귀질환 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희귀질환 환우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애 아동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그 항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 지원 확대를 정말 간청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둘째를 안전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둘째를 가졌을 때 서아의 희귀질환 중증 희귀 유전자 질환이 우려되어서 저는 고가의 비급여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불임 지원, 난임 지원은 25회까지 가능하지만 유전 질환 예방을 위한 착상 전 유전 검사는 비급여 항목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유전 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임신 출산을 포기해 버리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귀질환 환우 가정에서도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착상 전 유전 검사의 급여 지원 확대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8번 하늘이 무너졌을 텐데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 수는 몇 명 정도예요? 선천성 담도폐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국내에는 15,000명 중에 1명이 발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MBD5 전체 숫자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사실은 등록 사업이라는 게 이제 올해 처음 아직은 시작돼서 아직 숫자를 전체적인 숫자에 확인을 못하는 대해서는 상황이. 네, 건보 자료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 통계가 이 질병이 언제 생겼는데 아직까지 환자 통계도 없단 말이에요? 저 사실 이제 암 등록 사업 같은 좋은 선례가 있는데 희귀 질환에 있어서는 그런 정책적 여건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본사업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전국의 의료기관에 이런 증상으로 치료받은 담도 폐쇄면 당연히 뭐 수술 조치를 퇴원하자마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달. 그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건강보험이나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 수 통계는 있는데요. 제가 질환별로 이게 질환 숫자가 많다 보니 질환별 뭐 알 건 통계를 알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네. 기억하기는 어려울 텐데. 근데 이게 환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정책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즉흥적인 대답을 다 드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정책 방향에 맞게 준비는 하십시오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네요. 어쨌든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보건복지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시술을 여러 번 해야 되고 계속 드레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 재료에 대한 부담이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 장기간 드레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 재료 드레싱 치료 재료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 중인데 일부 상처를 고정하거나 보호용 치료 재료는 현재 비급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 특성을 좀 반영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비급여 품목을 급여화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치료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이런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제 어머님 말씀 주신 대로 바우처를 월 26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장애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지원을 하다 보니 희귀 질환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좀 재활로 특화된 걸 좀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 한 11만 명 정도 지원 예산을 갖고는 있는데요. 그 좀 특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는 저희가 그 질환별 그 재활에 대한 수요를 좀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착상 전 유전 질환 검사는 아무래도 희귀 질환이 대부분이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모든 임신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체외 수정으로 임신하신 경우에는 태아에 대한 검사를 태아가 아니라 그 배아에 대한 검사를 해서 좀 더 건강한 배아를 임신할 수 있는데 검사를 이제 하시는 상황인데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전 질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급여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 추계나 방식이나 규모를 좀 산정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의료진과 정부가 함께 모여서 환자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어디 계실까요? 우리 가족분들? 요 메시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카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카드입니다. 건의 주신 내용이 질병 코드에 가로막힌 극희귀질환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네, 극희귀